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오늘은 해외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있는 재미있는 네타들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검은 수염 티치가 샹크스에게 만들어준 눈의 상처에 대한 내용과 루피의 기어포 다음 단계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최신 네타와 떡밥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샹크스의 눈에 세 줄의 상처가 나 있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원피스 316화에서 샹크스는 흰 수염을 찾아가는데요. 이때 샹크스가 보여주는 패왕색의 패기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흰 수염을 1대1로 대면하면서 자신의 왼쪽 눈의 상처에 대해서 스토리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검은 수염 티치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한 샹크스 자신이 직접 말하기를 자신은 절대 방심 같은 건 하지 않았다는 설명까지 곁들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흰 수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검은 수염 티치가 세봐야 얼마나 셀까 생각했는데 샹크스의 말에 빈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정말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 검은 수염의 외형을 자세히 보면 샹크스의 얼굴에 있는 상처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크로우 계열의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간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샹크스가 선장으로 있는 붉은 머리 해적단의 창간 당시에도 샹크스는 상처를 입고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붉은 머리 해적단의 해적 깃발을 자세히 보시면 샹크스의 눈에 난 상처를 암시하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에게 입은 상처는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은 역사일 수도 있는데 샹크스의 깃발에는 표시가 되어 있죠. 오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샹크스는 물론 과거 로저 해적단 배에서 견습 생활을 할 때는 얼굴에 상처가 없는 걸로 보아서 상처가 난 시기가 유년 시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년 시절을 지난 후 그 다음 성장기 때는 정확하게 눈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상처로 보이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뭔가 의도적으로 정면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과연 샹크스는 검은 수염과 독대를 했을 타이밍이 언제였을까요? 만약 검은 수염 티치가 흰 수염 해적단의 배안에서 임무 수행을 계속했다면 샹크스와 1대1로 마주칠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독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다녔다면 붉은 머리 해적단 출범 전 샹크스를 충분히 만났을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흰 수염 해적단의 규모는 상상 그 이상으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고 각각의 함대가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소규모의 해적단의 토벌이나 약탈의 소규모의 파견도 빈번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 검은 수염 티치가 흰 수염 몰래 동료들을 모으러 다니던 시절이라고 보고 있는 네타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샹크스를 포섭하려고 했고 샹크스는 티치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이 극명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출범 전 붉은 머리는 명성면에서 현재보다 상당히 약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검은 수염이 샹크스와 싸웠을 가능성 역시 높은 확률로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루피를 처음 만나던 샹크스의 앳된 얼굴에도 티치에게 입은 상처가 있었던 것 역시 위의 네타에 충분히 힘을 더해준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샹크스의 견문색의 패기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 레일리가 말을 했습니다. 견문색은 의지가 없는 공격은 읽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검은 수염 티치의 다중자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검은 수염 티치의 다중자아와 켈베로스설의 네타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만약 그 네타를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이 네타를 본다면 그럴듯한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샹크스의 견문색은 과거에도 상당한 수준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로저 해적단부터 수많은 전투를 펼치며 성장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런 샹크스의 견문색을 가지고도 그 당시 검은 수염 티치의 공격을 예상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었을 정도면 티치의 내면에 있는 나머지 두 개의 자아에서 오는 의지를 잊지 못했을 것이라는 네타입니다. 정말 검은 수염 티치가 세 개의 자아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내용 중 하나는 샹크스의 눈의 상처에 데미지면 이미 검은 수염 티치에게 상처를 입던 순간 눈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샹크스의 눈은 가짜라는 네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신뢰도가 상당히 낮지만 재밌긴 하네요. 여기까지 가면 솔직히 너무 막장 같아서 패스하고 이 네타는 그냥 패스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검은 수염과 샹크스의 격돌이 상당히 오래전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회상신으로 오다가 꼭 한 번쯤 언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독자들이 정말 기다리는 떡밥 중 하나라고 보이니까요.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미칠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내용은
루피가 현재 와노쿠니 대 전투에서 기어 4 이상의 모드 즉 기어 5를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는 네타입니다. 루피가 현재 카이도 빅맘과의 대치 중에서 기어 4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너무 빠르게 기어 4를 보여줬기에 기어 5의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과거 원피스 990화에서 효영감은 기어 4로 변신하여 달려드는 루피를 보며 명왕 같다는 말을 던집니다. 즉 와노쿠니에서 개국을 이끄는 자를 뜻하고 현재 기어 4의 모습을 하고 날아오르는 루피가 상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명왕이 레일리의 명왕과는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어 5의 카드를 여기에서 꺼내는 것보다 마지막 빌런으로 추측되고 있는 검은 수염 티치와의 전투에서 꺼내는 것이 스토리의 흐름상 더 극적이고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검은 수염 티치와의 결전에서는 분명 고무고무 열매의 능력에 의존하는 전투는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어 4부터 슬슬 고무고무 능력보다 패기에 의존하는 것을 많이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무장색의 패기뿐만 아니라 견문색과 패왕색의 패기의 새로운 모습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패왕색의 패기의 추가 버전의 공개에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무장색과 견문색의 전투적 허용 범위의 보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패왕색의 패기는 아직까지 공개되던 초창기 모습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다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현재 와노쿠니 전장에서도 새로운 기술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으며 기어 5의 형태에서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고무고무 열매를 사용한 공격적 의지보다는 검은 수염 한정으로 패기의 극대화의 다른 공격 형태 또는 공격 모드가 보여질 것의 네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루피의 고무고무 열매의 각성의 힘이 검은 수염 티치 앞에서는 상당히 희석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오다의 주인공 보정으로 어둠 열매의 상대 능력자를 무력화시켜버리는 그림을 조금 더 약하게 그린다면 새로운 형태의 고무고무 열매 각성이 먹힐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상당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의견이 나쁘지 않은 건 이제까지 원피스에서 루피의 고무고무 열매의 능력이 가지는 상징성은 상당합니다. 알비다전부터 도플라밍고전 그리고 그렇게 강력했던 카타쿠리전, 현재 카이도, 빅맘과의 전투까지도 고무라서 가능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상징과 같은 것이 원피스 역사에서 마지막 전투가 될지도 모르는 전투에서 검은 수염의 능력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좀 오버해서 그동안의 근본이 없어진다고까지도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화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중간중간 개인의 생각도 들어가 있어서 보기에 많이 불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점은 형님들의 넓은 마음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거나 보다가 이게 뭐야 하셨더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